이준석 후보가 뭐 당대표 당선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이제 그 강력하게 종이 짱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 신보수 대 신진보의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맨 꼭대기에 있는 분들의 공정과 또 아래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다릅니다. 교차 보조를 명분으로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우친 거죠. 근본적인 성찰이 담긴 LH 개편안이 나와야 된다.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신문 뉴스체크, 오늘은 여의도 국회로 와서 저희 고양갑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만났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의원님이 저희 고양 팟에 1년 전에 저희가 구독자 1000명 돌파했다고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당대표 그만두면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애쓰고 있는데 자주 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고양 팟도 그 사이에 1000명에서 구독자 4000명 됐어요. 축하합니다. 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21대 국회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 심상정의 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득표의 한 9.7%를 득표했는데 의석수는 겨우 2%를 하면서 6명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단촐한 진용으로 이렇게 정의당이 1년 동안 의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정의당의 그 21대 국회 1년 어떻게 자평하실 수 있는지? 국민들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천신만고 끝에 이루었는데 이게 이제 거대 양당의 그 비례연합당 담합으로 좌절되면서 요즘 뭐 청년 정치가 시대의 화두처럼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늘 청년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밀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비례 할당을 통해서 좀 6명이지만 2명을 이제 20, 30대 청년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도 상당히 신선한 변화를 만들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 전부 수화 통역을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장혜영 의원이 만들어낸 것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용두삼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단식을 통해서 이걸 이제 이끌어냈고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 80%가 지지하는데 지금 그 큰 양당에서는 이제 이걸 대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시민들과 함께 밀고 가고 있고요. 토지 투기,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는 거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라든지 이거 둘 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거의 제가 낸 안이 거의 95% 이상 반영된 안이라고 방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거를 그냥 또 가볍게 언급을 하고 가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 중심의 정치로 변환돼야 된다라는 기조를 사실은 정의당이 주도해 왔고 또 앞장서서 그런 의제들을 제시해 왔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청년 돌풍 그러면은 이제 보수 야당의 그런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젊은 30대 후보가 이렇게 지금 바람을 일으키면서 청년들의 관심이 좀 그쪽으로 쏠리는 좀 이제 지금 현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뭐 당대표 당선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30대 당대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건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랜 동안 그 기득권 양당 정치에 의해서 억눌려 왔다. 청년 이렇게 호명하면서 청년의 삶을 보듬는 데는 매우 소홀했다. 아주 지극히 정당한 문제 제기가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지난 4.7 보궐선거 때 청년들이 이제 그 강력하게 종이 짱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종이 짱돌이라는 표현이 멋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 사실상 지금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준석 씨가 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은 2030 청년들의 분노가 또 정당한 권리 주장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 씨가 만약에 된다면 아마 신보수가 제기하는 그런 신보수 대 신진보의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준석 씨가 이야기하는 이제 공정. 좀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꼭대기 경쟁 사슬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분들의 공정과 그렇죠. 또 아래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다릅니다. 그럼요. 이 과연 그 공정을 능력주의로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과연 순전히 자기 것이었느냐? 주제들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주제들을 맨 처음에 이제 뭐 영원한 그런 관심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히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게 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25만 호를 신개념의 공공주택으로 특별 공급하자라는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요거 뭔지 짧게 개념 설명해 주시고. 신도시 같은 방식의 대규모 주택 공급은 이 3기 신도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 집값 폭등으로 수도권의 절반의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이생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 바로 인근 지역에 이미 조성된 공공택지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이 시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특단의 공급을 하자, 이 제안이고요.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주택 하면은 전부 뭐 이렇게 낙인 효과들을 뭐 여야 지도부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 시민들이 그 조건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질 좋은 또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신도시에 공급하는 25만 호는 기존의 그 낙인이 찍힌 공공주택의 개념을 일신하는 선입견을 바꿔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 신복지 개념의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된다. 이건 진짜 과감한 이런 정책적 의지라든지 이런 게 동반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국민들에게 이게 이제 어떻게든 설득이 딱 돼야 되는데 지금 LH 사태가 뭐 얼마 전까지도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LH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그것과 이런 어떤 혁신적인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정책, 요게 지금의 타이밍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에 LH공사가 해온 주택 공급 방식이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은 집 없는 서민들용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은 공공성의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또 민간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기업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 LH공사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공급하고 실제 공공이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고 민간이 해야 될 때는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런 이제 병폐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LH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는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용도 변경도 하고. 그거는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공공적 용처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LH공사는 거의 그 공공택지를 가지고 이걸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넘기는 땅 장사, 또 집을 지어서 민간에게 파는 집 장사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LH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바로 상업성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LH가 수익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그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니네들이 돈 벌어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명분으로 그걸 교차 보조라고 해요. 교차 보조를 명분으로 땅 장사, 집 장사에 치우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공급된 총량을 보니까 한 310만 채 정도 되는데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간 게 34만 채밖에 안 돼요. 10%밖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주택자에게 상당 부분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담긴 LH 개편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주식회사 자회사 방안은 이 자회사의 상업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영화하는 것이다.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그 공공주택 공급 사업은 더 위축될 것이다. 제일 먼저 주거복지부를 신설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금 공사한테 주거복지나 공공주택을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떠넘길 일이 아니고 이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부터 중심에 세웠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주회사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부의
이제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이제 개혁안도 이거 이제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주거복지부, 그 주거복지부라는 거를 그 어떤 편제로 이렇게 좀 디자인하면 좋을지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거복지부는 이제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네. 그 중에 이제 당연히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 포함되는 거고요. 네. 이것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LH공사가 했던 일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확정짓고 네. 부루지를 선정하는 것까지 네. 다 부처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LH공사가 했던 일 중에서 네. 이제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역할은 이제 주택관리공단 체제로 산하조직으로 만들고 또 LH공사가 했던 토지 매입 부분은 그것은 이제 지구를 지정하면서 집값이 동시에 땅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LH공사 내에 있는 토지은행을 좀 확대 강화해서 독립시켜서 토지 비축은행으로 만들어서 여기는 일상적으로 유효 토지들을 매입해서 이 토지 안에서 택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토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인데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그 문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 드립니다. 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됐는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과 함께 통일노선 교외선 자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다 심 의원님 지역구와 해당되는 그런 노선들이죠. 또 창릉역 GTX 신설되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이렇게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부풀리는 게 아니고요. 3기 신도시가 처음 발표될 때부터 GTX 창릉역 신설을 강하게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교통권은 사실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전에 무슨 집값 올리기 위한 수단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이제 기본권이 됐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제 신도시 만들 때는 없는 GTX도 끌어다가 이제 만드는데 바로 창릉 신도시 밑을 지나가는 GTX를 두고 GTX역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강력히 주장했고 또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릉 GTX역이 있어야 창릉 신도시가 살고 이런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돼야 그렇죠. 이제 그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또 통일로선 그리고 교외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통일로선은 이번에 이제 추가 사업 검토가 시작이고 올해 이를 위한 어떤 용역비를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교외선은 이제 작년에 하여튼 여러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교외선 재개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96억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지자체가 운영비 협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후반부부터는 이제 재개통을 위한 선로 보수 사업 같은 게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돼서 교외선이 다니기 시작을 해야 그렇죠. 지금 이제 교외선 복선 전철화 사업 이것도 이제 그 타당성이 이제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양시 내부 교통망 체계도 이게 참 난제예요. 네, 그래서 자 마침 고양시에서도 본격적으로 트램 논의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정의당이 내놓았던 그 팔자형 트램, 이제 그것도 그때는 약간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게 되게 또 다시 떠오르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의당이 내놓는 정책이 처음에는 가당치 않다면서 비난을 많이 받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현실이고 미래라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의 그 관산동에서 호수공원까지 가는 게 관산동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멉니다. 고양시에 있는 여러 인프라들을 문화 인프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고양시 시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낸 게 팔자 트램이거든요.
이 팔자 트램만 타면은 어디서 타든 고양시 전역을 교통 사각지대 없이 효과적으로 이제 다닐 수 있고 버스 또 지하철 철도 이런 데하고 이렇게 다 환승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이 무공해 트램 교통 시스템은 유럽에서는 뭐 소도시 같은 데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고양시를 그린 교통의 시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 핵심이 바로 이제 팔자 트램을 통해서 그 고양시 내부 교통망을 해소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우리 지역 그 유권자분들과 좀 밀착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 전국 유일의 진보정당 그 지역구 당선자이시고 네. 그것도 내리 3번을 고향 갑에서 이렇게 당선되셨습니다. 자, 지역구 관리 이거 정말 그 뭐 날고 기는 이런 보수 정치인들도 참 어려운 과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구 분들이랑 이렇게 밀착해서 관리하시는 그런 나름의 비법이 있으신지? 저는 뭐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메카가 바로 이 고양시 덕양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들 중에 가장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우리 덕양 갑 주민들이라고 봐요. 그 작은 정당의 정치인을 깊이 신뢰하고 3번씩이나 당선시켜 주셨고, 특히나 지난 총선은 사실은 뭐 파란 잠바만 입으면 다 된다고 할 정도로 바람이 거셌던 그런 선거였는데 전국에서 노란 점 하나 찍어주신 우리 주민들의 그 정성을 제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도 이제 정치 변화를 위해서 더 과감하게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제가 왜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도 심상정을 계속 찍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네. 이제 신뢰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뭐래도 심상정이 한 약속은 뭐 100%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또 심상정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저희 큰 당들은 사실은 당을 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작은 당 후보들은 오로지 시민들의 신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려먹는데 훨씬 더 투자 승수가 높은 그런 후보들이 오히려 작은 정당의 정치인들이라는 거. 예, 지역 그 유권자들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 그리고 정말 진보 정당은 믿을 게 유권자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뽑아주시고 열심히 부려먹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내년에 또 이제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예, 2022년 정의당 과연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그런 해로 만들 수 있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뭐 기득권화 됐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그 평가고 이제 우리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의당의 사명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최대한 분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고양시의 시장부터 또 뭐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 다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고양신문이 지난주에 창간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의원님 뭐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신문의 가치와 어떤 역할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고양신문 32주년 맞은 저희 신문 그리고 독자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신문 32주년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 이전에 이 32년을 지역 언론으로서 지켜오고 버텨오고 시민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신문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역 언론의 가장 모범적인 대표적인 그런 언론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우리 이영하 대표를 비롯한 여러 기자님들 많은 어려움 감수하고 이제 읽어주셨고 또 그걸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와 정의당 이제 국회에서는 지역 언론이
시민들의 든든한 벗으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하는 데 애쓰겠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고양 시민이 앞으로 이제 32주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 200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양신문 뉴스체크 우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님 와서 만나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자주 만나 뵙고 또 이야기 듣고 예,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양시민에서 부르면 바로 오케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님이셨습니다. 안녕.